미리 땡겨 쓰고 또 돈 빌리고 그렇게 해서 계속 돌려막기 하고 이러면은 인생이 얼마나 서글픕니까? 얼마나 답답하겠냐라는 겁니다. 눈치 봐야 되고 뭔가 좀 싫은 소리 정말 하기 싫은 때 억지로 비굴한 모드로 부탁해야 되고 그러면은 얼마나 사는 게 힘들겠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빌리고 또 빌리고 계속 깨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자꾸 세워나가면 인생이 계속 무한 반복인 거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되게 답답한 인생이 될 것 같죠. 함부로 욕심 부리거나 함부로 탐욕 부리거나 인생을 한 방에 해결하겠다라는 생각, 이건 아예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은 한 방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놈 있으면 손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돈 아까운 줄 알고 내 돈은 아깝고 남의 돈은 안 아까운 이기적인 인간들도 멀리해야 됩니다. 손절해야 됩니다. 아무리 친해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왜냐? 그게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인생 한방 노리는 사람하고 가까이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인생 한방이라고 하는 마음이 내게도 스며들어서 나의 마음가짐도 흐트러진다라는 겁니다. 술 좋아하고 룸사롱 가서 노래방 가서 술 마시고 흥청망청거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하고 친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룸사롱에 같이 앉아서 술 먹고 탬버린 치면서 희낙낙거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삶을 열심히 살 수 있을까요? 성실하게 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업무적인 것 때문에 거래처를 접대해야 돼서 그러한 일을 실시만 하는 사람도 있긴 하겠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자기들이 좋아서 자기 돈 내고 거기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면 인생이 그냥 이제 엉망이 되는 거죠. 일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평상시의 일상은 재미없습니다. 지루하고 재미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쁜 젊은 아가씨들 나오고 옆에서 노래 부르면 노래 잘 부른다고 맞장구 쳐주고 입에다가 과일 넣어주는 그런 젊은 아가씨들 나오는 그런 룸사롱에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왜? 대접받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기분 좋으니까. 술 마셨겠다 뭐 옆에서 젊은 미모의 여성이 같이 놀아주겠다 이런데 이제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인생이 이제 개판되는 겁니다. 그게 공짜가 아니잖아요. 내 몸이 망가지고 내가 돈을 써야 되고 그러면 이제 낭비병이 이제 생기고 이제 계속 이제 인생이 이제 안 좋은 쪽으로 계속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이제 뭐 지인의 아들 놈이 30대 초반이에요. 지금 기준으로 이제 월에 카드 값을 한 500을 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카드 값으로 500을 쓴다? 젊은 놈이 미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지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이 줄인 거라고. 한때는 7천만 원까지 썼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천만 원 쓰고 5천만 원 쓰고 3천만 원 쓰고 이 정신이 나간 거죠. 자기가 땀 흘려서 일해서 번 돈이 아니라 이 사업체 가지고 있는 이 중견회사의 대표가 자기 아버지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영업용이라고 해서 이제 카드 발급 받아 가지고 이 친구놈들 만나 가지고 룸사롱에 가서 계속 카드 끊는 거예요. 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렇게 살아온 그들이 이 마음을 고쳐먹고 착실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며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정말 극단적인 아주 큰 이 쇼크가 있지 않고서는 사람 안 바뀝니다. 근데 이제 지금도 500만 원 쓰는 것도 작다고 자기 아버지에게 칭얼칭얼 거리는 거예요. 너무 적다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그 아버지는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을 안 써요. 술을 안 마시고 담배를 안 피고 그냥 집밥 먹으면서 공장에 가서 계속 공장에 물건 만드는데 달라붙어 가지고 무던히 열심히 일하죠. 사업체는 잘 읽었는데 자식 농사를 잘못 지어서 이제 그렇게 엉망이 된 거죠. 근데 카드 못 쓰게 그냥 막아버리면 또 이제 어디 가서 이제 빚지고 외상값 생기고 인생이 더 이제 개차반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500만 원이라고 하는 한도를 설정하고 그렇게 끌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저에게 이 아들놈이 거짓거리 한다라고 하면 저기 어딥니까? 저기 뭐 공장 같은데 되게 빡센데 저기 뭐 멸치잡이 어선이든 어디든 되게 힘들고 어렵게 일하는 그런 곳 있잖아요. 물류센터 같은 곳에 거기 박아놓고 몇 년 동안 빡세게 일하게끔 시키겠어요. 근데 참
저도 이제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 자식 농사가 쉬운 게 아니라서 그분도 오죽하면 그랬겠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씀씀이 크고 돈 빌리는 거 좋아하고 카드 잘 쓰고 이 유흥 좋아하고 하는 인간들 중에 이 제대로 안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잘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데 빠지면 이 일상생활이 재미가 없죠. 일상생활이 무료하고 따분하고 지루해서 제대로 못 사는 겁니다. 그런 인생들이,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렇게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무한정 자기 아버지 재산 빼내 쓰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마르고 탕진하고 깨꼬닥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생기다라는 그런 겁니다. 잘 살 때는 영원히 잘 살 것 같고 항상 돈이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사업이 꼬꾸라지고 일이 안 풀리고 일이 꼬이고 하면요 순식간에 망해지더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우리네 삶이 결코 수월하지 않다라는 거. 함부로 쉽게 생각하고 빚지고 사는 인생을 그냥 당연시하고 별로 이렇게 두렵지 않게 생각하는 이들, 그들의 상당수가 인생이 엉망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빚지지 마라. 이 땡겨 쓰는 걸 쉽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되고 또 조심해야 되고 또 마음 굳게 먹고 지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각오를 다져야, 그래야 삶이 지켜지더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현실은 마냥 어렵습니다. 지금 무리하게 연끌해서 빚낸 사람들 대출이자 못 내서 경매 처분돼서 넘어가는 게 한둘이 아니고 사업체들도 중견기업 중소기업들도 매출이 쪼그라들고 고정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부채가 감당이 안 돼서 쓰러지는 데가 차고 넘치더라는 겁니다.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살아가는 게 절대 만만하지 않구나. 좀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각오하고 움직여야 우리가 우리 가족과 나를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험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돈을 많이 벌고 더 벌면 되지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놈도 아가리를 찢어야 돼요. 왜냐? 누가 돈 더 벌기 싫고 성실하게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되냐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아둥바둥거려도 안 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함부로 남의 사정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며 함부로 좋은 짓을 하는 놈들, 이 잘난 체하고 지적질하는 놈들도 손절하고 멀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차라리 외롭게 조용히 자기 자신에게 좀 더 집중하며 일 열심히 하고 저축하고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너무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나의 처지에 맞춰서 성실하게 살자. 욕심 부리고 빚질 생각하지 말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